오늘은 2021년 6월 9일 이사를 하루 앞둔 날이고, 오늘 저녁에 숙소에 같이 지내고 있는 두 명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좋은 날이다. 양통말이 없다, 얄밉다. 나이 많은 차장은 글쎄다, 청소한다는데 그날 하지 않아도 좋을 출장을 끊고 청소에 불참하고, 뒤늦게 왔는데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러하니 식사비를 낼 생각조차 없었겠지? 그런저런 게 맞물려 있고, 누군가는 방문증을 생고생을 하면서 매주마다 그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그냥 일련의 일들이 켜켜이 쌓이니 참 정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명은 거만하다고 할까?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고, 혹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 그냥 눈치가 없다고나 할까? 정해진 건 어떻게든 하려는 것 같은데 정해지지 않은 데서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거잖아.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 좋아. 누군가는 실내화를 현관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쪽에 비껴서 놓고 가. 근데 자기는 버젓이 그냥 벗은 채 두고 가. 누군가 치웠어. 그럼 자기가 신을 땐 알 거 아니야. 한 옆으로 치워놓은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각이란 게 있다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거나 물어보거나 이유를 생각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불만을 쌓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만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고 얘기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해.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공론화의 시작이잖아.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 말의 신빙성, 혹은 그냥 불만 불평이 주를 이뤘는지,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평상시에 행동거지가 신뢰할 만한지, 생각머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답답하다는 거지. 누군가의 말은 무한히 신뢰하면서 그렇다는데요 라고 하면서 정작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참고로 듣는다,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 알려주면 고마워할 텐데, 고마워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이 떠맡겨진 일이 그냥 불만이라는 듯이 그냥 이런 군상 속에 내가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커다란 착각에 빠진 게 하나 있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몸 상태는 아주 좋아. 어제 푹 잤고, 엊그제도 푹 잤고, 새벽에 눈을 뜰 만큼, 그래서 더 잠을 청할 만큼 몸 상태가 아주 좋아.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걸지도 모르겠지만 커다란 착각. 지금 직장을 수입원으로 보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수입원으로 보지 않든 사람은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생산이라는 활동은 의무가 아니야. 뭔가를 하면 발생하게 되는, 산물이 나오는 걸 생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생산 활동이 반드시 수입과 연결되진 않아. 여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밥 한 끼라도 먹은다면 이거는 어떤 생산 활동과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혹은 생산 활동이 아니더라도 생산을 위한 준비에 대한 부분, 혹은 밥 먹는 자체가 생산이라고 봐야 소비라고만 봐야 될까 애매하긴 하지만, 먹고 입고 싸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으로 볼 땐 생산 활동이지. 몸을 기준으로 볼 때 먹고 입고 싸고 꾸미고, 인생이 뭐 있어. 사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 잘 사는 게 건강하다라는 말처럼, 그냥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치 군대에 있는 것처럼, 군대와 일상생활의 차이는 딱 하나잖아. 울타리를 쳐놓고 나가지 마라. 일상도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경계가 없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잖아. 근무 시간엔 나가지 말 것, 정해진 시간에는 그 안에 머무를 것. 사실은 군대는 철책선, 벽 혹은 울타리가 명확하고, 그 인지가 집에서 떠나 있고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외롭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없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런 시간들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지. 갇혀있다, 그리고 한번 나갔을 때 그 기분은 해방감을 느끼니까. 자, 일상을 보자고. 일상 또한 비슷하지 않나? 7시 반까지 가야 되고 4시 반까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든 따분함을 이기지 못해 뉴스를 보고 있든, 아무튼 시간 안에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건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큰 망망대를 떠난 배라고 보자고. 다른 배와 마주칠 수도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닐 테고, 대륙에 배를 정박하고 다시 기름을 주유하거나 먹을 것들, 이런 물품들을 싣는다고 볼 때, 정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다시 떠나는 거야. 망망대해,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려오고 온갖 역경들을 겪어야 되는 배의 숙명이라는 거지. 자, 그럼 배의 기준으로 보자고. 마주치는, 혹은 나란히 같이 선단을 꾸려 같은 방향으로 가든, 그거는 필연이 아니고 계약이든 우연이든 가족 구성원으로 보든, 배의 기준으로 보면 망망대를 어떤 방향을 두고 떠나가는 거야. 그 방향이 새 신대륙을 발견할지, 혹은 망망대해를 헤맬지, 대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까? 혹은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을, 그 나날을 더 중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방향이 없다면 이 또한 무료하게 짝이 없잖아. 그냥 떠나가는 배야. 어디든 갈 수 있어. 막연하잖아. 노를 젓고 배를 불리고 배는 떠나가는데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는다면 너무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냐는 거지.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목적이야. 아니,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 당연히. 그 떠 있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거나 혹은 음식을 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잠깐 닫는 게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배는 망망대로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망망대로 나온 배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었지. 배를 기준으로 보자라는 거야. 배가 아닌 대륙을 설면 되지 않아? 근데 대륙을 기준으로 뭐 자동차든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왜 배를 기준으로 자꾸 얘기해요? 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 어떤 기준을 설정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한 집을 정해서 그 안에서 살아도 되는데 그 집은 좀 고정돼 있고 멈춰져 있다는 생각,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논리를 펴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막연함이 확연히 보일 수 있는 바다라는 거, 어떤 변수를 예측하기 힘든 거, 깊이 있게. 그 바닷속에서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들은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똑같으니까 그걸 의심하지는 말고, 그렇다면 망망대해에 배가 떠나고 있어. 우린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의 배야. 이 배가 출발을 했단 말이야. 응애하고 나오면서 나는 이미 배 한 척을 소유한 거야. 아니면 내가 배가 된 거지. 그렇다면 이 안에는 나를 배 한 척이라고 본다면 내 가족들은 같은 길을 떠나는, 같은 길에 보조를 해줄 큰 배 작은 배 옆에 해가지고 같은 선단이 꾸려줄 수 있겠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혹은 직장을 할 때는 다시 방향을 살짝 틀어서 가는 거야. 큰 선단의 방향은 그 끝이, 그러니까 좀 행복이랄까?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아. 목표가 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된다고? 자, 행복은 지금을 나타내는 거야. 과거의 잔재로 인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든 현재 느끼는 감정이든 미래에 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이 괴롭다면 어떤 과거 일과 현재 닥친 일로 괴로움이 있는 거지, 미래에 괴로울 거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밝은 미래에다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은 지금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라는 거지,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야. 이 괴로움을 극복하면 바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나아지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이 과정 속에 마치 행복이 달성할 것처럼 여겨지는 건 행복이 타겟이 아니라 괴로움이 타겟이 돼야 된다는 거야. 괴로움의 주체가 뭔지, 원인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아, 난 불행해. 그럼 불행한 게 뭐냐 이거야. 그 뭔가를 나아가게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지. 행복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 좋아, 여기까지는 이해했다고. 그러면 배는 떠나. 그러면 배를 같이 꾸려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뭔가를 뭐 낚시를 하든 풍랑을 만났을 때 같이 극복을 하든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그 선단은 지켜낼 거고 꾸준히 나아갈 거야.
근데 여기 나간다라는 거에 행복과 이런 건 다 좋다고 선단을 꾸렸어. 다른 선단이 와서 마주쳐도 좋고 같은 길을 가도 좋고 뭐 다른 방향과 다른 길을 가지만 만났다 헤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누군가 결혼을 하고 선단이 더 풍성해지고 자식이 태어나고 그 규모가 커져도 좋아. 근데 이 배는 나아간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얘기했듯이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했어. 행복은 지금의 상태, 과거의 잔재로 인한 지금의 상태를 얘기했듯이 그 문제 해결을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선단이 가는 건 뭐야? 배를 탔어. 일단 움직여야 해. 노를 줬든가 기름을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게 바로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먹고 입고 싸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배를 뿌려 나가는 거야. 근데 배를 뿌려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야. 배가 유지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배가 바다 위에 떠있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는 거지. 이 자체가 삶의 이유는 될 수가 없어. 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먹고 입고 싸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위한다 함이. 물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난 뭔가 했어, 난 뭔가 이룩했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나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아니면 남겼어, 이미 남기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가족들에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거기에 명예와 어떤 인정과 이 알림, 이런 문제, 이런 걸 그러니까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어. 그러니까 알린다 안 알린다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내 선단을 정말 뭐 100척 200척 뭐 이렇게 배를 키우겠다, 뭐 여기에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지. 아 뭐 인생 뭐 있어, 태어났으니까 칼 뽑고 한번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 땅을 넓히고 땅 따먹기 왕들이 있잖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걸 위인으로 보고 영웅으로 보고 그 나라의 역사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하잖아. 그러니까 이 애국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논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나라의 지금과 같은 세상으로 태어났다 이거야. 애국심은 좀 약간 한스럽고 애증관계라고 해야 되나? 애정관계? 애증관계. 아무튼 모든 걸 품어주지 않고 기대한 만큼 일어나지 않고 타협과 절충 속에 가는 방향에 가고 있는데 못마땅한 구석이 많고 이해득실 속에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을 위해서 일할 거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야말로 우연의 산물이잖아. 물론 내 배가 어느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관계와 경계, 협상 여지, 어떤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태생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망망대해라고 했잖아. 배는 망망대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 만나지 않고 배에 들어선 순간 어딘가에 정박하지 않고 뭔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망망대 속에 떠있는 배라고 보자고. 그 순간에는 나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 배를 운영하는 게 제일 목적일 거고
먹고 입고 싸는 그 어떤 행위를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 아니야.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목표는 아니잖아. 목표는 저 앞에 있는 거, 이 배를 띄운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아니면 내가 태어나 할 어떤 것, 그게 목표야.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운 게 필요하다는 거야. 배울 게 많아야 되고 얘기나 사고력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역사를 떠올리면 땅 따먹게 한 것과 제도를 만든 것들, 사람을 어우른 것들, 리더십을 발휘한 것들, 이롭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고, 유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해치는 것들, 죄악시하는 것, 범죄, 이런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선악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게 없고 그럴 수밖에 없거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한 환경과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도한 사람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어느 게 더 팽배하냐.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을 놓고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의 당연한 논리잖아. 왜 그랬느냐가 정말 궁금해. 사실은 무의식이었느냐,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했느냐, 여기에 따라 참 차이가 많을 것 같아. 하지만 일반적인 일들은 그 이유에 상관없이 벌을 받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던 어떤 일련의 일들은 그 무게가 너무 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 규율과 규칙은 뭐 망망대를 떠다니는 배들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아유 힘드네. 다시 주차장에 들렸다가 이 사무실까지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마주치니까 뻘쭘해서 멈추고 컴퓨터를 켜놓고 다시 나왔네. 오늘은 좀 더 이어가고 싶어. 얘기의 끝은 좀 내고 싶지. 망망대, 커다란 착각. 사실은 규율 규칙은 필요의 산물일 뿐이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될 수가 없어. 그걸 목적과 목표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를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 먹고 입고 싸는 그 일련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들인 거고, 그러니까 농산물, 식품 만들고 먹기 위한 일련의 노력,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소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한 발전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배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개념이겠지. 그게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파도나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한 내 생존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첨단을 달리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편리성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좀 더 쉽게 한다는 거잖아. 보호막을 친다거나 방어막을 구축한다거나, 이 일련의 일들이 AI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반응이 느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일상의 편리함은 그 돈을, 부를 축적해야만이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잖아. 당장 필요하지 않는 집에 돔을 씌운다고 보자고. 돔을 씌우는데, 그런데 하나의 돔을 만드는데 가령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고. 근데 10조 원을 누가 감당하냔 말이야. 그 필요가 필요에 의해 산다지만 그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정말 막바지에 몰리지 않는 한 그 돔을 형성하겠어? 돔에 투자를 하겠냐고. 지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는 당연히. 하지만 돔을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당장 만들 수 있나? 돔을 씌울 때 그냥 유리막으로 할 건가? 아니야. 반투명한, 어쩌면 햇빛은 들어오고, 그렇다고 비닐하우스로 씌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예 쪄 죽을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일상의 일들이, 내가 통신을 하는 이유는 소통하는 재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일상의, 그러니까 소통이 인생인 사람이 있고 소통이 목적인 사람도 있지.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도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일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놓치지 말자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야. 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삐삐를 찾다가 무전기를 들었다가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다시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서 손목에 찾다가 목걸이를 했다가 이제 그것조차 필요 없어. 그냥 귀에 꽂아서 얘기하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보자고. 그러면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귀에다만 꽂고 다니면 되는 거야. 핸드폰을 봐야만 하는 이유는 뭐야? 눈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꼭 봐야 돼? 눈으로 보는 게 과연 액정으로 봐야 되는, 영화 산업이라든지 어떤 실물을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때는 그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투사만 되면 된다는 거야. 혹은 내 눈앞에 보인다라는 게 실물로 봐야만 하느냐 아니면 상상으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가상과 현실이 매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술은 상상을 연결하게 하는 거야. 눈을 감거나 어떤 전환점만 된다면 충분히 그 영화를 보듯이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무식에서, 우리가 무식인지 유식인지 모르겠지만 잠을 잘 때 잠을 깨는 순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영화의 하나의 장면처럼 스펙터클한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코드를 거기에 닿았는지는 밝혀내면 될 거고, 그 밝혀낸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놓은, 마치 꾸며놓은 기획에 의한 영화와 같은, 지금의 영화와 같은 일들이 궁극의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옵션으로 두드만 영화를 갈 때 이런 선택을 당신 하시겠습니까? 라고 썼을 때 그 선택을 누르면 영화의 전개가 달라져. 그래, 재미를 부여한 거지. 변수, 다양성. 왜냐면 하나의 귀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잘 짜여진 판을 보는 듯한 감탄사가 주된 것이고, 그 안에서 감동이 있으면 저런 삶을 하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 감동을 중시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 변화막측한 변수, 이런 것들을 구현할 필요는 굳이 없지. 감동이라는 건 소소하게 올 수 있고, 굳이 영화를 하지 않아도, 영화를 매개로 해서 서로 공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게 감동이라는 영역이거든. 자,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졌어. 가상이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가상이 아니라 꿈에 접속한다라고 봤을 때 꿈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경계,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있고, 가령 쉽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눈으로 보는 걸 없애는다는 관점으로 왜 이쪽으로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는 걸, 아무튼 좀 더 얘기해보면 눈으로 보는 걸 좀 더 없앤다, 눈을 보이는 거, 화면을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명확하다. 사실 명확한 거는 눈으로 본다고 명확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확한 건 그냥 페이퍼든 뭐든 눈으로 좋아. 이거는 그냥 일상이니까 빼고, 영화 구현처럼 어떤 상상의 나를 펼친다, 그 궁극의 어떤 이유가, 무한한 상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상만 보자고. 그 상상이 모여 어떤 그룹핑, 어떤 빅데이터가 될지 모르겠다만 그 상상하는 그 내용들이 모일 수 있다, 상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걸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걸 구현해낸다면 영역이 달라지지. 실물 영역이 아니라 이미지, 연상한다는 이 영역이잖아. 내가 떠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영상을 키울 수도 있고 증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연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연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도서관을 갖출 수 있듯이, 연상은 무한하니까 천재만이 가능한 것처럼
근데 연상을 해버릇하고 연상을 노력하다 보면 연상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연상 속에 내가 책을 펼치고 공식을 끌어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이 다음부터는 순발력이나 그 끌어내는 능력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연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연상이라고 본다면, 연상을 잘하는 방법이라면 연상을 잘하도록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그 훈련을 시키면 되고 훈련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너 공부 좀 해 라고 하면서 연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 암기, 연상이 아니라 암기, 그냥 단기 기억.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잠깐 적어놓고 눈에 각인을 시키는 거지. 눈에다가, 그러니까 숫자를 써놓는 거야. 각인이라는 개념은 도장을 딱 찍고 기억해 라는 거야. 이게 특징적으로 하나라면 기억을 하겠지, 당연히.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그 숫자들의 그 글 속에, 그 내용 속에 암기해야 될 것이 수두룩하다면 막막하잖아. 너무 막연하니까 이걸 다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하나 연상하게 놓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이라는 건 연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상의 코드를 부여하는 거지. 그냥 지금 이렇게 떠올려서 도서관에 어디 있어, 그럼 도서관에 접속하면 되는 거지. 연상이라는 영역이, 내 연상의 영역, 상상의 영역이 결국엔 그 상상들이 클라우드일지 모르겠는데 그 영역과 맞닿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영역에 내가 접속했을 때 충분히 내 공간의 연상, 이 공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뽑아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과부하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영역이거든. 실물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버거워하듯이 연상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연상이라는 코드에 접속해서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역량이 되겠어? 이건 둘째째로 해도 그 무한한 지식에 아이고 머리가 터질걸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결국은 노력은 필요한 거고, 어떤 방식이든 지금의 방식이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영역 속에서, 지금의 영역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자기 개발이 될지 어떤 식으로 쓰일지는 모르겠다만 자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는 망망대해 배 속에서 놀고 먹고 땡.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 거만하든가 얌통말이었든가. 관계에서 얘기했을 뿐이야.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본질을 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본류 다시 돌아와 보자고. 목적과 목표의 차이, 그리고 망망대해 배 위에 우리는 있다고 상상을 하자고 했잖아. 망망대해 배에는 분명히 떠 있어. 떠 있기 위해서 일련의 일들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배가 떠 있기 위한 행위들. 그리고 그게 충분히 됐을 때는 배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업그레이드. 일반 나일론보다는 어떤 방어복이 훨씬 어떤 파도나 어떤 뭐 폭풍이나 이런 걸 견디기 좋게 하듯이,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야. 배 위에서 배 자체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삼시세끼를 위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거대한 영역이니까 그것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 영역 또한 무시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것 또한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내가 태어난 순간 나는 하나의 배를 가졌다. 내 자신이 배라고 생각하자고 했잖아. 배를 키우고 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 배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고 배에 필요한 어떤 일련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한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꾸릴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지만 그건 배 안에서 일어나고 배에 필요한 일들이야. 이게 배는 배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넌 기름을 나를 거야? 혹은 지금처럼 쉽게 생각한다면 유조선, 가스를 나를 거야? 아니면 곡물을 나를 거야? 배의 유용한 점은 거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날 수 있잖아. 비행기는 절대 할 수 없어. 로켓이 개발돼도 로켓이 할 수 없어. 물량 한계가 있다고. 근데 배는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쌓으면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는 거지.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이 규모는 나의 자신의 어떤 역량, 크기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대륙과 대륙을 옮기는 어떤 물량의 이동을 할 거냐, 운송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무역업이라는 거고, 그 삶의 뭐랄까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역할을 본다면 무역이 되는 거야. 대륙과 대륙 이어준다면. 아니면 이 망망대를 지구라고 보지 말고 우주의 영역으로 본다면 수성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수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직업관이라든지 미래 생각에 대해선 생각을 많이 달리해야 되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건 발견이야. 그 토착인들이 있었잖아.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갈등 속에 자기 합리화를 통해 나라라는 걸 세우고 더불어 살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자기화한, 이건 땅 따먹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똑같다라는 거지. 이 지구 안에 벌어진 일들은 결국은 자기 발전, 자기 모색에 불과해. 어쩌면 우주를 개척하는 것 또한 자기 먼저 위한다라는 게 큰 거고, 인류애라기보다는 좋아. 이거는 빼자고. 일단 좋아. 인류애든 자기애든 그건 떠나고 어차피 그 행위의 결과로만 보자고. 결과로만. 자, 망망대해가 있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 지구가 망해겠어? 설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망하겠어? 라는 어떤 안정감으로. 먹고 사는데 이때까지 치우쳐 왔다면, 먹고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의 목적이 부의 증식을 일으키고 어떤 재미나 자기 성취로 보자고. 지금의 내 상태네. 내가 그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잖아. 목표는 당연히 아닌데. 부의 증식은 수단에 불과하잖아. 배 속에서 내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그 역할에 대한 거지. 하지만 하나의 배를 내가 하나의 배라면 이 배가 나아가는 것, 무역은 사실은 역할에 있는 거고, 옷을 만들거나 배의 어떤 소재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거의 역할처럼 역할에 대한 거야. 물론 이 역할 하나만 하더라도 어디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배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거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를,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인류의, 혹은 지구를 벗어나서도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기후변화든 원전이든 쓰나미든 이런 모든 어떤 징후, 질병이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질병 연구를 할 건지 우주선을 개발할 건지, 이건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이지.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이 지구에 인류를, 그러니까 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배가 영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가 태어난 모태, 즉 이 일련의 일들이 내가 한 세대 100년 200년 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어진다면, 무한히 이어지는 것처럼 역사가 쭉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땅 따먹기 속에서라도 역사 속에 인류애를 목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인류의 위기가 닥친다면 똘똘 뭉칠 거야. 자기를 중시하더라도 그의 바탕은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보는 거지.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 문제는 머스크가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 쓰다 남은 연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륙 간 이동이 로켓을 쏘면 30분 1시간밖에 안 걸린다라는. 근데 이건 방향이 좀 틀어진 거지. 우주를 개척하는 것과 로켓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 하이퍼루프 또한 마찬가지지. 자동차의 역할을 바꿨을 뿐이고, 미세먼지나 질병이나 만약에 돔이 형성된다면 하이퍼루프는 당연히 나와야 할 교통수단인 거야. 진공으로 이동하는 것들, 진공 속에서 공처럼 움직이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편의성이 좀 더 강조된, 물론 진공 하이퍼루프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는 모르지. 그 기술이 텔레포트 기술로 혹은 우주 공간에서 쭉 빨아들이는 흡입력 있는, 분자화해서 이동을 못 시켜도 실물 자체를 끌어들여서 올려버리는 그 효과, 그 기능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해와 배 한 척, 나에게 배 한 척이 있으니, 혹은 배 한 척이 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의 답은 이미 망망대해 떠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당연히 의식주 해결하고 배를 업그레이드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 이거는 질문이, 물론 이걸 제안하는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뭔가 거창하게 일으키기에는 지금 시간은, 물론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나이는 떠나자. 나이는 떠나면 그러니까 어떻게와 무엇을은 아닌 것 같고, 이 배가 궁극을 원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라고 얘기했고, 행복이라는 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느끼는 감정, 괴롭거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해결하는 그 자체,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봤듯이, 지금을 함께할 이 순간을 부모와 형제와 가족 간에 소통하고 누리는
항상 붙어 있다고 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이라는 건 나눌수록 깊어진다고 볼 때,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이런 거 다 떠나서 시간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쓰는 게 맞는 거고. 배는 이미 떠나가고 있고 유지를 한다고 보죠. 누군가 기름을 대신 대주고 유지를 하고 있듯이 아이들 또한 어느 순간 자기가 기름을 사와서, 식량을 사와서, 혹은 혼자 힘드니 둘이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배로 만들어 좀 더 나아가기 위한. 근데 배는 나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배는 나아가고 있고 생각의 고리들은 의식주와 업그레이드와 기술 개발과 연구,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배가 나아가는 그 저 먼 곳, 배가 나아가는, 이 배가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고. 무역은 아니랬잖아. 무역도 어차피 역할에 불과하고. 배가 나아가는 곳, 그곳이 지평선. 우주로 본다면 경험? 여행? 이렇게 봐야 될까?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고 배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몸을 튼튼하게, 배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 여행길이 즐거울 수 있도록, 혹은 이 여행길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가? 인류애까지는 닿았는데 인류애를 실현시키기에는 내 역량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 인류애에서 멀어진 의식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배는 떠나가고 있고 내 목적지를 좀 정하고는 싶은데 헤매겠지 아마. 목적지를 찾아 헤맬 거고, 가는 과정 자체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 또한 할 거고, 이 목적이 다시 흔들거릴 수도 있겠지. 이 목적이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역할,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뭔가 닥치면 그 일을 해야 되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인류의 생존을 더 길게 가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선동하는 정치인이 될 것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될 것인지, 배가 항해를 잘하도록 지침, 항로, 반, 거참. 일단은 그런 튼실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거고, 단순한 이익보다는 그 인류애를 위해 필요한 기업들을, 그 필요한 기술들이 갖춘 기업들을 키워야 되겠지. 한 손을 보태야 되겠지. 좋아, 그것까진 좋아. 이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내 배는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내 배는, 아유야, 진짜 내 배는 지금 떠올리면 망망대 저 멀리 지평선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
이 배를 우주선으로 본다면 망망대해 같은 우주 공간을 나가고 있는 거지. 암흑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분명히 가고 있거든. 뭔가에 닿을 거고, 망망대해를 가는 배 또한 어딘가에 닿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들과 만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내 배가 태어난 이유와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유를 설령 모른다고 치더라도 내 목적을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힘겨워하는 것처럼 너무 찾기가 힘들지. 찾아야 되는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건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보는 착각? 커다란 착각에서 시작한 일이야. 아직 내 입장에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않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이 생각은 커다란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커다란 착각 속에서라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의 불문 망망대해 배가 가고 있다고. 어딘가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아. 가족과 주변을 이롭게 하면서 가야 되겠지. 행복하게 꾸려가야 되겠지. 꾸려야지. 내 선단을 꾸리듯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으로 만들든가 포섭을 하든가. 아닌 사람은 내쳐야 되겠지. 불순문자는 걸러내야 되는 게 답이지 않아. 이 하나의 틈새가 큰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듯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 변수 또한 나 자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변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역사에선 충분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좋아.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키워야 되겠다. 이것 또한 목적은 아니야. 키우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건 일련의 같은 반복이야. 그 안에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고 배가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닿을 수 있는 것, 닿았을 때 다시 교류하는 것, 여행, 즐기는 것, 여기 와 있는 게 여행인 것처럼 다시 또 가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여행의 반복인 것처럼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호 이거를 참 망망대 배가 떠있다.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 이 목적을 구분해냈다라는 걸 오늘의 성과로 봐야 될까?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알았다라는 것에 대해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알았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나씩 쉽게 보자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족 구성과 가족애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는 가족애가 결국은 인류애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는 가족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인류애에 대한 투자. 어떻게 무엇을 찾았어. 일단 하면서 찾아봅시다. 와, 이 답이 뭘까? 망망대 배 한 척이 여러 배가 있어. 선단을 꾸려서 가고 있어. 굉장히 멋진 장면일 것 같아. 근데 이 목표가 어디냐? 목표가 나아가고 있는 목적 말고 목표 좀 알려줘봐.